금강이 흐르는 고도 공주시는 백제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마곡사의 새벽 안개 속에서 현우 스님은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이날은 무언가 달랐다. 공기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니 선생님이 데리고 온 페르시안 고양이 미소는 평소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 설치된 관세음보살상 근처를 지날 때면 털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다. 이런 미소의 행동은 저를 찾는 신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스님, 미소가 저렇게 구는 건 처음이에요. 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통은 얌전한 아이인데. 현우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마곡사에서 수행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마을의 다른 반려동물들도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집안의 빈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절 근처를 지날 때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등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늘어났다. 지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볼까 합니다. 현우 스님이 말했다. 지하는 공주의 역사와 민속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이 지역의 설화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 내려왔다. 미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최근 그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 들어온 불상에 대해 불길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밤이면 불상의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현우 스님은 절의 고문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록들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곡사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밤, 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 마당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관세음보살상 주위로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소가 갑자기 크게 울며 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달빛 아래 불상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섬뜩하게 느껴졌다. 지아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증조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수십 년 전 절에 처음 불상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였다. 그 페이지를 넘기던 지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지아는 혼잣말을 했다. 창밖으로 마곡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현우 스님과 미니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지하의 연구실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오래된 문서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증조할머니의 일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마곡사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전 불상이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아가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며 말했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스님들의 악몽까지. 현우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그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상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저도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마치 오래전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그리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아는 문서들을 더 뒤적이다가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백제 시대의 문자로 쓰여진 그것은 불상의 진정한 유래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다. 이 불상은 원래 신성한 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 스님은 절의 고문서에서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전 주지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무엇인가요? 미니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불상이 실제로는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두 개가 한 쌍이었는데 하나는 사라졌고 지금 우리가 새로 받은 것이 바로 그 사라졌던 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긴박해졌다. 지아는 증조할머니의 일기에서 의식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그것은 불상에 깃든 존재를 다스리는 고대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지아가 설명했다. 음력 보름날 자정, 그리고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미니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꿈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은 창가로 달려갔다. 한밤중에 울리는 종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 절 쪽을 바라보니 관세음보살상 주위로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아가 중얼거렸다. 다음 보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미니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만 같았다. 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지하의 연구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꾸었던 꿈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미니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그들의 가문이 특별하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미니는 그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스님은 절의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고를 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에서 낡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관세음보살상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가 있었다. 이건 현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봉인의 의식이군요. 불상은 봉인을 위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지아는 즉시 절로 달려왔다. 그녀는 증조할머니의 일기에서 본 내용과 새로 발견된 문서를 대조해 보았다. 두 기록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다. 백제시대, 이곳에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지아가 설명했다. 그 존재는 너무나 강력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고 결국 두 개의 불상에 나누어 봉인했다고 해요. 미니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 여인이 의식을 집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다. 제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혈통은 특별해요, 미니 씨. 당신의 선조들은 이 봉인을 유지하는 수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이 당신에게로 이어진 것 같네요. 절 안에서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미소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미니의 발치에 바짝 붙었다. 관세음보살상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현우 스님은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의식을 다시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봉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니가 물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때가 된 거예요. 오래전 봉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존재가 완전히 깨어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요, 현우 스님이 물었다. 그 존재는 당신을 기다려왔을지도 몰라요. 미니 씨, 당신의 피를 통해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바라면서. 밤이 되자 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관세음보살상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다. 미니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혈관 속을 흐르는 고대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미소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울었고, 절 주변의 동물들도 점점 더 예민해졌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미니일 뿐이었다. 보름달이 다가오는 동안 세 사람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고대 문서들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연구했고, 현우 스님은 절의 가장 신성한 공간을 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미니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백제 시대의 의식, 불상에 깃든 존재와의 대화, 그리고 봉인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미니가 어느 날 아침, 절의 법당에서 지아에게 말했다. 제 선조들은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의 혈통은 특별해요. 영적인 힘과 인간의 의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존재들이었죠. 현우 스님은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왔다. 절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비밀 공간에는 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청동 거울, 옥으로 만든 구슬, 그리고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의복까지. 이것들은 당신의 것이에요. 미니 씨, 현우 스님이 말했다. 당신의 전생이 남겨둔 거죠. 밤이 되자 미니는 의식복을 입고 불상 앞에 섰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상해요. 미니가 속삭였다. 이 존재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친밀감이 느껴져요. 갑자기 관세음보살상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미소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미니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봉인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어요. 미니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제 선조들과 이 존재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지아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미니 씨, 이 존재는 당신의 선조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봉인했던 거예요.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봐. 현우 스님은 불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존재가 미니 씨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달빛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미니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대의 의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름달이 떴다. 마곡사는 신비로운 달빛에 휩싸여 있었다. 미니는 의식복을 입은 채 관세음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청동 거울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옥 구슬이 걸려 있었다. 시작해야 해요. 미니
민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지혜와 결연함이 느껴졌다. 지아는 고대의 경문을 읽기 시작했고 현우 스님은 향을 피웠다. 절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소는 민희의 곁에서 마치 수호자처럼 앉아 있었다. 저는 이제 기억해요. 민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리의 약속을.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때였다. 관세음보살상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점차 민희를 감싸기 시작했다. 지아와 현우 스님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우리의 힘은 하나였어요. 민희의 입을 통해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간의 의지와 신성한 에너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했어요. 불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참아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다. 두 개의 불상. 민희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는 힘을 봉인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새롭게 할 때가 왔어요. 갑자기 절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향불이 격렬하게 타올랐다. 민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민희 씨, 지아가 외쳤다. 하지만 민희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불상의 빛과 하나가 되어 춤추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힘은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현우 스님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봉인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거군요. 그래요. 민희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이 절을 지킬 수 있어요. 의식은 절정에 달했다. 두 개의 불상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그 순간 민희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폭발하듯 퍼져나간 빛이 잦아들자 법당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고요함에 휩싸였다. 민희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고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 괜찮으세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민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현우 스님은 경외로운 눈빛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았다. 두 불상은 더 이상 불안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절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민희가 말했다. 우리 선조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때를. 미소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민희의 무릎에 앉아 그르렁거렸다. 다른 동물들도 차츰 평온을 되찾아갔다. 저를 감싸고 있던 무거운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아가 물었다. 이제 이 절은 새로운 수호자를 갖게 된 거예요. 민희가 대답했다. 저와 이 존재는 이제 하나가 되어 마곡사를 지켜갈 거예요. 더 이상의 봉인도 두려움도 필요 없어요. 현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법의 도리군요. 대립이 아닌 조화, 억압이 아닌 이해.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고 불상들은 그 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마곡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니가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마곡사는 이제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다. 방문객들은 이전과는 다른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저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 근심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절의 새로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이따금 달빛 아래에서는 한 여인이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이네하는 시청자 여러분, 미니와 마곡사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한 순간들을 담아내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방문을 기다리며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